저는 강태욱입니다. 올해 52세, 대기업 해외 영업팀 부장으로 28년을 일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직장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치동 아파트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모든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오후 7시, 평소 같았으면 아내 선미가 저녁 차렸어요 라고 부르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가 없습니다. 아내와 딸 수아가 캐나다로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아빠, 토론토 대학 합격했어요. 수아의 기쁜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 이런 외로움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수아 적응할 때까지 제가 가 있을게요. 혼자서도 괜찮죠? 선미는 그렇게 말하며 떠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새벽까지 TV를 봐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이 자유는 고독으로 변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윙하는 소리, 에어컨이 멈출 때 나는 딸깍 소리, 제 자신의 한숨 소리, 이것들만이 이 집을 채우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어도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을 켜도 대답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소리만 울립니다. 4인용 식탁에 저 혼자, 마주보는 의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TV를 켜놓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정적을 피하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주말은 더욱 잔인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갖지만 그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만 혼자 빈집으로 돌아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 반쪽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여보, 언제쯤 들어올 수 있어요? 수아가 아직 적응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혼자 사는 게 좀 적응이 안 되네. 가사 도우미라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괜찮은 업체 많던데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안일이 버거워서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가사 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누군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차분한 미소. 안녕하세요. 가사 도우미 한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던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은 씨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이 반짝였고 냉장고에는 제대로 된 반찬들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집안에 사람의 기척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장님, 저녁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도 같이 드시죠. 혼자 먹기 너무 쓸쓸해서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은 씨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저도 사실 혼자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지은 씨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호텔 컨시어지였어요. 손님들 도와드리는 일이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잘 나가셨을 텐데 어떻게 이 일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아픔도 느껴졌습니다.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어서 부장님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외로움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30분이었던 식사 시간이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면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장님은 가족을 위해 많이 희생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따님도 나중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은 씨가 집에 있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오후에 와서 저녁만 준비하고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저녁 식사 후까지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함께 보다가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부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캐나다에 있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전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지은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 지은 씨, 네. 혹시 너무 늦게까지 있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저도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깊어졌고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은 씨가 준비한 저녁상 앞에 앉았습니다. 삼겹살구이와 쌈채소,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한잔하시라고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도 같이 드시죠. 지은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나이는 많지만 아직 남자예요. 외로움뿐만 아니라 다른 욕구들도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죠. 지은 씨는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혼자였어요. 몸도 마음도 공허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주잔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 거기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장님,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서로 외로우잖아요.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은 씨, 그건 이상한 말이죠? 죄송해요. 지은 씨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잊어주세요. 제가 술을 마셔서.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은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여자예요. 그리고 부장님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 고백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지은 씨에게 마음이 갔어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지은 씨, 네. 며칠 전에 하신 말씀 진심이셨나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지은 씨가 없었다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성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저도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수아가 완전히 적응했어. 다음 달에 들어갈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인이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네, 다음 달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한 달 남았네요. 네, 한 달. 지은 씨, 미안해요. 왜요? 부장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게 알고 시작한 일이에요. 괜찮아요. 지은 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들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밤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꿈이면 언젠가 다시 꿀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 씨,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부장님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멈춰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 씨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각종 밑반찬들, 마치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장님, 제가 부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부인이 돌아오시면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지은 씨, 저는 괜찮아요. 이 시간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당분간은 사랑 같은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부장님이 너무 특별해서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 저를 잊지 마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지은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지은 씨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볼게요. 고마웠어요. 가장 외로웠던 시간에 지은 씨가 있어서요. 저도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부장님. 지은 씨도 꼭 행복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 씨는 제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에 선미를 마중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선미가 나왔습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은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미가 말했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혼자 잘 지냈구나. 응, 가사 도우미가 도와줬어. 여보, 혼자 1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괜찮아. 이제 같이 있으면 되지. 선미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미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요. 뭔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사실 혼란스러워. 무엇 때문에요? 1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선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없는 동안 누군가 있었어요? 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요? 잘 모르겠어. 외로움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캐나다에서 외로웠어요. 수아 돌보느라 바빴지만 밤이면 혼자였어요. 당신 생각도 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거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선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 듣고 정리했어. 미안했겠네요. 그 사람도 당신도. 선미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싶어요. 우리 20년 넘게 함께 했잖아요. 나도 그래. 미안해,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예전 같은 뜨거움은 없었지만 제 시도엔 계속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미와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선미가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산책이라도 할까요? 오랜만에 한강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아.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응, 서두르지 말자. 그리고 솔직하게 지내요. 서로에게. 그래야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대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됐어. 하지만 이제는 추억이야.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너그럽네. 나도 당신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선미의 이해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거리에서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멀리서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지은 씨.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선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 씨와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미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조금씩.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선미와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 여보, 우리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껴.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미가 제 팔을 안았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나도 그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선미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숨소리였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은 씨는 지은 씨의 삶으로, 저는 제 삶으로.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을바람이 불 때면 그녀가 생각날 것입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보았던 그 따뜻한 미소가, 함께 나눴던 저녁 식사가, 서로를 위로했던 그 밤들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잘 자요, 여보. 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잘 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무너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은 씨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선미와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미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곧
커피 끓는 향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미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비쳤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요? 특별한 계획 없어. 같이 시간 보낼까?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요? 그래. 좋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1년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외로움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것은 제 인생의 한 장이었습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지워서도 안 되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선미와 함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조금씩 치유해가면 되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함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래요. 선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중 어딘가에 지은 씨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보, 준비하면 나갈까요? 그래. 우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선미가 코트를 입고 저는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이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위로도 그리고 작은 행복도. 하지만 이제는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문을 그리고 미래의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가요.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